1번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요, 6월에 큰돈이 들어올 징조가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동일이 열린다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돈은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예전에 해놓은 일, 오래 기다려온 보상, 미뤄졌던 정산, 혹은 잊고 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카드가 처음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나왔어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을 한번 안정시켜주는 돈, 통장 숨통을 틔워주는 돈으로 읽힙니다. 먼저 쌀가마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첫머리에 뜨면 저는 재물의 씨앗이 이미 있다라고 봅니다. 1번 분들은 돈복이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쌓을 수 있는 그릇은 있는데 그동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리는 구조가 컸던 것 같습니다. 월급이든 부수입이든 돈이 손에 들어오면 카드값, 고정비, 가족비용, 생활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왜 모이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카드에서는 돈이 없던 게 아니라 돈이 머물 자리가 부족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쌀가마니는 작은 용돈이 아니라 묶음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 했던 일이 뒤늦게 인정받는다든지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한 번에 정리된다든지 오래 끌던 돈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번 분들 중에는 받을 돈이 있는데 말하기가 어렵다. 정산이 늦어졌는데 괜히 재촉하기 민망하다. 내가 먼저 챙겨야 하는 돈인데 계속 미뤄뒀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6월에는 그 부분을 다시 건드려 보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침묵만 하고 있으면 동일이 늦어져요. 옆에 장독대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장독대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는 카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맛이 들고 오래 묵어야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의 큰 돈은 갑자기 생긴 기회라기보다 오래전에 뿌려둔 씨앗이 이제 익어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누가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버텼던 일, 반복해서 해왔던 일, 그때는 별 소득이 없어 보였던 선택이 지금에 와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 오는 돈이라고 해서 약한 돈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익은 만큼 한 번 들어오면 무게가 있어요. 1번 분들, 혹시 최근까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남들은 빨리 풀리는데 나는 왜 자꾸 미뤄지지?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장독대는 지금까지의 지연을 완전한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지치잖아요. 당장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흐름이 온다고 해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1번 분들에게 말하는 건 기다리기만 하라가 아니라 묵은 것을 열어보라입니다. 다음으로 쌀그릇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확 들어와요. 쌀가마니가 큰 재물의 가능성이라면 쌀그릇은 매일 쓰는 돈입니다. 밥값, 생활비, 교통비, 자동 결제, 소소한 소비, 내가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돈들이죠. 1번 분들은 큰 돈이 들어올 징조가 있어도 매일 새는 돈을 그냥 두면 그 돈이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는 들어오는데 그릇 바닥에 작은 금이 있는 모습이에요. 큰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을 생활 습관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요즘 작은 지출이 많지 않으셨을까요? 편의점에서 조금씩 쓰는 돈, 필요해서라기보다 마음이 허해서 사는 물건,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끄는 정기 결제,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대신 부담한 비용, 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데 모으면 꽤 커지는 돈들이 있습니다. 쌀그릇은 그런 부분을 보라고 합니다. 이번 6월에는 큰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새는 돈을 알아차리는 순간 재물운이 훨씬 선명해져요.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붙잡는 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듭이 함께 나옵니다. 이 카드는 돈이 묶여 있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 안에 얽힌 감정도 말해요. 1번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어도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못하고 내 몫을 챙겨야 하는데 상대도 힘들겠지 하면서 넘기는 모습이 보여요. 돈이 필요하면서도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속물처럼 보일까봐 불편한 마음, 이게 매듭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1번 분들 돈은 여러분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노동, 내 책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특히 6월에는 마음 약해서 넘긴 돈, 오래 미뤄둔 정산, 말하기 불편해서 접어둔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강하게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묻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 몫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동일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흐름 다음에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정리와 정화입니다.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아주 현실적으로 봅니다. 통장 정리, 지출 정리, 필요 없는 결제 해지, 영수증 확인, 환급금 조회, 밀린 정산 확인, 이런 행동을 해야 돈 운이 맑아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손으로 돈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기 싫은 숫자도 봐야 하고 미뤄둔 내역도 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할 수 있지만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확인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소금은 찝찝한 돈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래,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돈, 계속 자동으로 빠지는 지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비. 이런 것들을 이번 달에 정리하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돈은 신기하게도 지저분한 자리보다 정돈된 자리로 더 잘 들어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똑바로 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통장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그때부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풍경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작은 소식입니다. 아주 큰 북소리처럼 오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갈 때 살짝 울리는 종소리처럼 작은 연락이나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6월에는 오랜만에 오는 문자, 예전 거래처의 연락, 지인의 소개, 놓칠 뻔한 알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제안이 동일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연락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답해야지 하고 넘긴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요. 풍경은 조용하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6월에는 휴대폰 알림, 메일함, 문자, 오래된 대화방, 미확인 연락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돈은 꼭 새로운 사람에게서만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연결됐던 사람, 한동안 조용했던 일, 지나간 줄 알았던 제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혹시 아직 가능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그 일 정리됐나요? 같은 말이 들어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돈의 냄새가 있습니다. 결과 쪽에 돼지머리가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재물 카드입니다. 큰복, 풍요, 고사, 재물 발언의 의미가 있죠. 1번 분들은 6월에 분명히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복은 정성 있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기분에 휩쓸려 다 써버리기보다는 먼저 막힌 곳을 정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쓰는 게 좋습니다. 카드값을 줄이고 밀린 고정비를 해결하고 집안에 꼭 필요했던 것을 정돈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돈이 한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흐름까지 이어집니다. 돼지머리는 크게 웃는 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예의를 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순서를 정해서 쓰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필요한 곳부터 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번 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달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가셔야 합니다. 큰돈의 첫 목적은 안정입니다. 숨통이 트이고 바닥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여유를 보셔야 해요. 마지막에 성주신이 계십니다. 저는 이 카드가 1번 분들 리딩을 아주 따뜻하게 잡아준다고 느낍니다. 성주신은 집안, 터전, 생활의 중심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의 돈은 결국 내 집, 내 자리, 내 생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다. 이번 달은 숨 좀 쉬겠다. 내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와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기반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쓰이면 아주 좋습니다. 성주신이 나오면 집안 정리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관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오래된 종이나 영수증을 버리고 물 한 그릇을 깨끗하게 떠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건 대단한 형식보다 마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내 공간을 돌보면 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1번 분들에게는 집안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번 분들의 6월 큰돈 징조는 내가 받을 몫이 돌아오는 돈입니다. 낯선 행운이 아니라 오래 묵은 재물, 미뤄진 정산, 잊고 있던 환급, 과거의 노력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리딩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운이 아닙니다. 열어봐야 들어옵니다. 물어봐야 확인됩니다. 정리해야 남습니다. 1번 분들이 이번 달의 통장을 보고 연락을 확인하고 받을 돈을 챙기고 집안을 정돈하면 카드가 보여준 복이 훨씬 현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통장과 자동이체를 확인하세요. 새는 돈이 보이면 바로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돈이나 환급, 미뤄진 정산이 있다면 부드럽게 연락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현관과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내 동일이 맑게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돈도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조심하실 점도 있습니다. 돈 들어올 조짐이 보인다고 먼저 크게 쓰지 마세요. 아직은 문이 열리는 중입니다. 완전히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정리하고 들어온 뒤에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너무 빨리 알리거나 기분으로 약속을 크게 잡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먼저 안정, 그 다음 정리, 그 다음 여유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번 달 돈 운이 훨씬 든든해질 수 있어요. 1번 분들, 저는 이 카드들이 참 좋게 느껴지네요. 화려하게 터지는 대박이라기보다는 진짜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돈, 내가 기다린 만큼 의미 있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마음 졸였던 분들, 들어와도 남지 않아 속상했던 분들, 이번 6월에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몫을 말하고, 내 통장을 정리하고, 내 집을 돌보세요. 그러면 묵어 있던 곳간이 조금씩 열릴 겁니다.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1번과 함께 바라는 점을 한 줄 적어주시면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요, 6월에 큰 돈이 들어올 징조가 있느냐고 보면 저는 가능성이 꽤 크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돈은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는 모양은 아닙니다. 뭔가 한번 방향을 틀어야 해요.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을 정리하거나 내가 미뤄둔 결정을 내려야 재물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리딩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용왕신이 나오셨습니다. 이 카드는 작고 소소한 수입보다는 규모가 있는 돈, 한번 들어오면 통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자금, 혹은 물처럼 크게 이동하는 재물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은 돈복이 아주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물살은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물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분들로 보여요. 예를 들면 기대했던 정산이 늦어졌다든지 제한은 있었는데 조건이 애매했다든지 돈이 생기려는 순간 갑자기 큰 지출이 먼저 터졌던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씨는 가만히 고여있는 돈이 아니라 움직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기존 월급만 바라보기보다 외부에서 오는 제안이나 부수입, 거래, 소개, 손님, 프로젝트성 수입 쪽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 전에 말 나온 일 아직 가능할까? 내가 해놓은 걸 다시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한번 걸리는 생각은 이유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홍수마귀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큰 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동시에 넘치거나 새는 것도 막아야 해요.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는데 그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크다든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수입이 생기는 동시에 카드값, 세금, 가족 비용, 수리비처럼 큰 지출이 같이 올라오는 흐름도 보여요. 이번 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죠? 아, 이제 좀 숨 쉬겠다 싶으면 바로 다른 데서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것이요.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좋은 소식이 와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기뻐하기 전에 이번엔 또 뭐가 따라오려나 싶어지는 거죠. 홍수마귀는 바로 그 불안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겁내라는 뜻은 아니고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들어올 돈만 보지 말고
나갈 구멍도 같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칼이 나왔습니다. 이번 리딩에서 저는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요. 신칼은 흐릿한 것을 잘라내고 기준을 세우는 카드입니다. 이번 분들은 돈 문제에서 너무 좋게 넘어가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난처해 보이면 내 몫을 줄여주고 정산일이 지나도 먼저 말하기 미안해서 기다리고 단가를 깎아달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만요 하고 넘어간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따뜻한 사람인 것과 손해를 떠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신칼은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한 선을 그으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이 조건이면 어렵습니다. 정산일을 먼저 정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요. 상담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분들은 돈을 더 벌 능력보다 내 값을 지키는 연습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흐름에 보자기가 이어집니다. 보자기는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기회입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의외로 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내거나 예전에 지나가듯 말했던 일이 다시 포장되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하세요? 잠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안쪽을 열어보면 꽤 괜찮은 금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자기는 이름 그대로 열어봐야 합니다. 겉모양만 보고 덥석 받으시면 안 돼요. 안에 복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같이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제안을 받을 때 좋은데요. 보다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금액, 날짜, 역할, 추가 요청, 정산 방식까지요. 이런 걸 묻는다고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묻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다음 흐름으로 발언문 카드가 나오네요. 이 카드는 마음속 바람을 정확히 문장으로 세우는 힘이에요. 이번 분들은 막연히 돈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막아야 할 지출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통로가 어디인지 적어 보셔야 해요. 종이에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뒤엉킨 걱정이 조금 정리됩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정확한 숫자를 보는 순간 방법이 생겨요. 발언문은 또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본인 능력에 비해 스스로 가격을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비싸게 말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혹은 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볼까봐 조심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내 시간을 쓰고 내 실력을 내고 내 책임을 지는 일이라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먼저 본인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부채가 보입니다. 답답한 공기를 바꾸는 카드죠. 이번 분들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묵혀둔 글을 다시 올리거나 예전 손님에게 안부를 보내거나 상품 설명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거나 프로필을 손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기다리면 상대는 여러분이 아직 그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살짝 알려주는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채는 과한 홍보보다 자연스러운 환기에 가깝습니다. 거창하게 판을 벌이지 않아도 돼요. 오랜만에 연락 하나 보내는 것, 정리된 설명글 하나 올리는 것, 예전 제안서를 다시 다듬는 것, 주변 사람에게 내가 가능한 일을 알려두는 것, 이런 작은 바람이 막힌 공기를 바꿉니다. 돈은 때때로 아주 현실적인 노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의뢰도 들어오고 제안도 오고 소개도 이어지니까요. 결과 쪽에 재수굿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반갑습니다. 재물의 활기가 살아나는 카드예요.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손님 흐름이 다시 붙거나 매출이 천천히 회복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개인 일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있는 의뢰가 들어올 수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월급 외 수당, 보너스, 성과 관련한 돈,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부수입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여러분이 정리하고 움직였을 때 더 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재수굿은 그냥 운만 좋아지는 카드가 아닙니다. 정성을 들인 자리에 복이 붙는 카드예요. 그러니 이번 분들은 언젠가 되겠지 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자 쪽이 훨씬 좋습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받을 금액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놓으면 재물운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운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을 담을 그릇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장군신이 나오셨습니다. 이 카드가 전체 리딩을 강하게 잡아줍니다. 장군신은 머뭇거리지 않는 힘, 결단, 돌파를 보여줘요. 이번 분들은 6월에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을지 말지, 어느 조건까지 가능한지, 언제까지 답을 줄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스스로 정해야 해요. 너무 오래 고민하면 오히려 기회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차분히 보도해 결론을 미루지는 마세요. 그리고 장군신은 자존심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는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 기준을 잃으면 안 돼요. 이번 분들은 부드럽게 말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면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말투는 따뜻하게, 기준은 선명하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들의 6월 큰돈 징조는 막힌 자금의 방향을 내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정리되지 않은 조건, 새는 지출, 낮게 잡은 내 가치, 애매한 약속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버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돈을 받을지, 어떤 제안은 거절할지, 내 시간을 얼마로 볼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 행동도 분명합니다. 먼저 이번 달 필요한 금액과 예상 수입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숫자를 피하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전 손님이나 지인, 거래처 중 다시 연락해볼 만한 사람에게 가볍게 안부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일은 말로만 정하지 말고 금액과 날짜를 글로 남겨두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흐릿하던 돈의 움직임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커 보이는 제한이라고 해서 바로 잡지 마세요. 보자기는 열어봐야 하고, 홍수마기는 미리 대비해야 하고, 신칼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또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미리 소비를 늘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점검, 들어온 뒤에는 분배, 그 다음에 여유를 보셔야 해요. 이번 분들 카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아주 다정하게 떠먹여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중심을 잡고 내 쪽으로 물꼬를 틀어야 합니다. 내 값은 낮추지 마세요. 애매한 말은 확인하세요. 좋은 제안은 겁내지 말고 보되 책임까지 같이 따져보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6월에는 돈이 멀리 있는 느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이번과 함께 바라는 소원 한 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6월 재물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한 자리로 든든하게 들어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요, 6월에 큰돈 들어올 징조를 봤을 때 작은 신호가 큰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장 먼저 보여요. 다른 번호처럼 한 번에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연락처럼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거나 다음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잠깐 뜬 알림, 오래전 사람의 연락, 미뤄둔 문서 안에 재물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호동자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알림, 예고, 전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큰돈이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그림보다 돈이 오기 전에 먼저 작은 표시를 받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문자 한 통이 오거나 누가 혹시 아직 그 일 하세요? 하고 묻거나 예전에 넣어둔 신청건이 다시 떠오르거나 한동안 조용하던 사람이 연락해오는 시기입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어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충 넘기면 아깝습니다. 3번 분들 혹시 평소에 촉은 좋은데 행동이 조금 늦어지는 편 아니신가요? 느낌은 왔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답장해야지 하다가 놓치고 서류 확인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덮어두는 경우요.
신호동자가 첫머리에 나온다는 건 이미 주변에서 신호는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예요. 6월에는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가 훨씬 좋습니다. 그 옆에 향이 나옵니다. 향은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말합니다. 눈앞에서 당장 돈봉투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로 기운이 퍼지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은 혼자만 애써서 버는 돈보다 소개나 추천, 연결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이 일 잘했지.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전에 같이 했던 분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조용히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나를 크게 드러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변에 살짝 알려두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향은 은은하게 퍼져야 닿습니다. 내가 가능한 일, 원하는 방향,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부드럽게 말해두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울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잠든 것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3번 분들 안에 미뤄둔 돈이 있어요. 꼭 누가 돈을 안 줬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메일, 열어보지 않은 고지, 잊고 있던 포인트, 환급 가능성, 오래된 대화방, 저장만 해둔 공고나 제안 같은 것들이요. 방울은 거기 다시 봐 하고 깨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핸드폰 알림, 문자함, 메일함, 서류철, 캡처해둔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올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답이 늦으면 상대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늦어서 놓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해야지가 반복되면 기회가 희미해져요. 물론 급하게 덥석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은 빠르게, 판단은 차분하게.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살이 보입니다. 이 카드가 참 섬세합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지만 틈 사이로 안쪽이 보이는 상태예요. 3번 분들의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수입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보이고 정보가 들어오고 누군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사 안의 내부 소식, 거래처의 검토, 지인이 알고 있는 기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문살은 소문과 정보의 경계를 잘 봐야 합니다. 들리는 말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좋다더라, 곧 오른다더라, 저쪽이 잘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움직이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감이 좋지만 감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은 확인하고 확인한 것은 기록하고 기록된 것만 믿으셔야 해요. 이게 이번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흐름으로 도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 카드가 3번 분들의 재물운을 현실로 굳혀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장은 약속이 확정되는 카드입니다. 말로만 오가던 일이 문서가 되고 나중에 줄게요가 날짜로 정리되고 흐릿했던 제안이 실제 계약이나 승인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은 6월에 돈이 오가는 일에서 꼭 남겨야 합니다. 문자든 메일이든 메모든 좋습니다. 금액, 날짜, 역할, 정산 방식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 기억이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정리해 둘게요. 확인 차원에서 문자로 남겨둘게요.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장이 나오면 말이 흘러가게 두면 안 됩니다. 잡아야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지가 나옵니다. 이건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 새롭게 작성될 문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작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에게는 새로 써야 하는 게 있어요. 견적서, 신청서, 이력서, 제안서, 계약서, 상품 설명, 소개글, 정산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흐릿한데 종이 위에 올리면 갑자기 길이 생깁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글로 정리하는 일이 돈과 직접 연결됩니다. 혹시 미뤄둔 문서 있으신가요? 작성하다, 만글, 보내지 않은 제안, 수정해야 할 프로필, 정리 안 된 가격표,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소개 문구요. 장지는 그걸 다시 펼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워둔 종이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 적어두면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 쪽에는 제동자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귀엽지만 분명한 재물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기분 좋은 돈, 예상 밖의 수입, 작은 의뢰, 가벼운 입금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 돈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돈이 다음 사람을 데려오고 짧은 일이 긴 거래로 이어지고 한 번의 입금이 더 큰 제안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회를 대충 다루면 안 됩니다. 제동자는 복의 씨앗 같은 카드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정성껏 다루면 자라납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일도 잘 골라보셔야 해요. 무조건 다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사람이 좋고 조건이 깔끔하고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칠성님 떡하니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 카드가 전체를 아주 차분하게 잡아줍니다. 칠성님은 소원, 복록, 설계도 긴 흐름을 봅니다. 3번 분들의 6월 재물운은 한번 크게 터지고 끝나는 것보다 작은 점들이 별자리처럼 이어지는 방식이에요. 연락 하나, 문서 하나, 입금 하나, 소개 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일이 내 다음 달, 그 다음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칠성님이 나오면 계획이 매우 중요해요. 들어온 돈을 바로 다 써버리기보다 일부는 다음 수입을 부르는데 써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정비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빚을 조금 줄이거나 내 일을 알리는데 쓰는 식으로요. 3번 분들은 작은 복을 키우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차곡차곡 이어가면 훨씬 안정됩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의 6월 큰돈 징조는 작은 알림이 현실적인 재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를 알아보고 사람을 통해 연결하고 문서로 확정하고 작은 돈을 정성스럽게 다루면 예상보다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촉만 믿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3번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 건 분명합니다. 먼저 문자함과 메일함, 미확인 알림을 정리해보세요. 오래된 연락 중 다시 봐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받고 싶은 제안을 짧게 정리해서 주변에 알려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오가는 약속은 꼭 글로 남기세요. 부드럽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기록은 차가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따뜻한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문살이 있으니 들리는 이야기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과 장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문서화된 내용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좋다더라보다 실제 조건이 중요하고 곧 된대요보다 날짜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정확해질수록 돈복이 커집니다. 3번 분들 카드는 아주 섬세하지만 좋습니다. 큰돈이 요란하게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어도 작게 시작한 것이 점점 현실이 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답장을 미루지 마세요. 내 일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두세요. 그리고 약속은 꼭 남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6월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일이 나중에 꽤 중요한 돈의 시작이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3번과 원하는 소원을 한 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6월 재물 소식이 정확한 때에 닿고 작은 복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요. 6월에 큰돈이 들어올 징조가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숨겨져 있던 가치가 죗값을 받는 흐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주 요란하게 밖에서 터지는 돈이라기보다 조용히 안쪽에서 잊고 있던 제안, 아직 말로 다 꺼내지지 않은 기회,
혹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누군가 제대로 알아보면서 열리는 재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뚜렷한 돈이 안 보여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보여주는 건 표면보다 안쪽이 훨씬 깊습니다. 처음에 비단함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첫머리에 나오면 저는 귀한 것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로는 값 나가는 것이 숨어 있는 상태예요. 4번 분들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험, 실력, 감각, 정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래 쌓아온 신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세상에 제대로 꺼내지 못했거나 알아봐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번 분들, 혹시 이런 마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까지 해왔는데 왜 제 값을 못 받을까? 나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낮게 평가받는 것 같다. 내 능력을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 이런 생각요? 그런데 비단함은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닫혀 있었을 뿐이에요. 함 안에 든 물건은 밖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열어보면 분명히 귀합니다. 6월에는 그 함을 열어볼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옆에 비단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기회의 격이 높아지는 카드입니다. 사번분들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아무렇게나 오는 작은 일이라기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자리, 단가가 다른 일, 나를 더 좋게 봐주는 사람, 혹은 이전보다 조건이 나아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일이나 돈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 주거나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찾거나 조용히 검토되던 일이 구체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다만 비단은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좋은 비단도 아무데나 펼쳐놓으면 구겨지잖아요. 사번분들은 6월의 말투, 문서, 태도, 시간 약속, 보여지는 분위기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내 조건을 스스로 낮추거나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나가면 상대가 여러분의 값을 낮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차분히 정리된 말과 깔끔한 자료, 단정한 태도로 응하면 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카드가 4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느껴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카드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4번 분들은 어쩌면 본인이 가진 능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걸로 돈을 더 받아도 되나? 괜히 비싸게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을 쉽게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지 남에게도 쉬운 건 아닙니다. 거울은 그 부분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해온 시간, 버텨온 경험, 책임져온 결과, 사람들에게 줬던 신뢰를 다시 보셔야 해요. 사번분들이 스스로를 낮게 보면 상대도 그 기준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값을 인정하면 말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장막이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일을 말해요. 사번분들의 6월 재물운은 겉으로 다 보이는 제안보다 안쪽에서 조용히 준비되는 쪽이 강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두고 검토하고 있거나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름이 오가고 있거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익어가는 동안에는 말수를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장막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빨리 주변에 꺼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미리 말했는데 누군가 불안한 말을 보태거나 괜히 비교를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진짜 돼? 조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괜히 기대하지 마.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4번 분들은 안 그래도 섬세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돈 이야기는 완전히 모양이 잡힐 때까지 조용히 품고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흐름으로 부적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보호와 중심입니다. 4번 분들은 6월에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놓치면 어떡하지?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상대가 마음 바꾸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부적은 여러분의 기운을 지키라고 합니다.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 나를 지나치게 낮추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조건을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속으로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부적은 또한 불필요한 말과 시선에서 나를 보호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번분들은 주변 반응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기준을 먼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내가 맡을 수 있는 범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걸 미리 정해두면 제안이 왔을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보호막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준비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방울끈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연결고리입니다. 4번 분들의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인연 속에 조심스러운 연락, 한동안 끊겼던 관계의 재연결 같은 흐름이 있어요. 누군가가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상의 드릴 게 있어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끈을 따라가면 생각보다 깊은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방울끈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4번 분들은 관계를 다룰 때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금액부터 몰아붙이기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조건을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상담하듯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품격 있게 조율하는 방식이 훨씬 잘 맞습니다. 다정하지만 흐려지지 않는 태도, 그게 중요해요. 결과 쪽에는 고사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큰일을 앞두고 정성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재물적으로도 좋은 카드예요. 일이 성사되거나 수입이 들어오거나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사는 공짜로 굴러오는 복이라기보다 준비하고 예를 갖춘 자리에 들어오는 복입니다. 사번분들이 내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듬고 중요한 대화를 성실하게 준비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혹시 사번분들 중에 좋은 제안이 오면 그때 준비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셔야 해요. 제안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설명, 가격 기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 이전 경험, 연락 가능한 시간,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고사는 정성입니다. 정성은 마음만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가 나오셨네요. 이 카드가 4번 분들의 전체 흐름을 아주 깊고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대신 할머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놓치지 않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6월에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너무 양보하지도 말고 불안해서 너무 의심만 하지도 마세요. 대신 할머니의 흐름은 내 값이 있으니 차분히 말해도 된다 쪽입니다. 4번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괜히 미안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좋은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죠.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 낮춰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할머니는 그 마음은 예쁘지만 내 목까지 지워버리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배려와 희생은 다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기준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4번분들의 6월 큰돈 징조는 닫혀있던 귀한 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격이 다른 제안, 숨어있던 기회,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수입이 보입니다. 다만 이 돈은 급하게 잡는 돈이 아니라 준비하고 보호하고 조율해야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속도보다 품질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 돈이나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대하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일과 받을 금액의 기준을 적어보세요. 왜 그 값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안이 오면 바로 답하기보다 조건을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금액, 일정, 역할, 추가 요청 여부를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건 미리 자랑하거나 확정 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장막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용히 익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실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는 사람을 믿으셔야 해요. 나를 높게 말해주는 것과 제값을 지불하는 것은 다릅니다. 4번 분들은 이번에 그 차이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태도, 분위기보다 조건, 기대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4번분들 카드는 아주 우아하지만 단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값이 되는 것이 있고 6월에는 그것을 알아보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준비는 차분히 하시고 말은 부드럽게 하시되 기준은 분명히 잡으시면 됩니다. 좋은 제안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는 4번과 함께 원하는 소원 한 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6월 재물 흐름이 조용히 열리고 꼭 맞는 자리에서 든든하게 맺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